제가 발표할 주제는 MTA를 이용한 케이스 리뷰고요. 네, 케이스 리뷰고 케이스 리뷰에 앞서서 저는 평범한 치과 개원이고요. 보종과를 전공하거나 신경치료에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에서 조그만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고요. 14년 차 개원입니다. 13년, 정확히는 13년 9개월 됐고요. 개원 초부터 올소 MT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제가 진료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케이스를 가져왔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충전하고 이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통 GP콘으로 충전하실 때 충전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MTA는 보통 이식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제가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스 리뷰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하고 이제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그왜 GP콘이 아니라 올소 MTA를 사용하면서 신경치료를 진행했는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이 환자분은 16번 치아에 그 우식을 주소로 하셔서 치료를 하러 오셨던 분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치아도 치료하실 부분이 많고 전체적인 검진도 원하셔서 치료를 진행했던 분인데요. 16번 치아에 이제 우식이 있어서 먼저 치료하기를 원하셔서 치료를 들어갔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 우식을 제거하고 나서 핀포인트로 치수가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증상도 없으셨고 그리고 핀포인트로 살짝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MTA로 하지 말고 GP콘으로 한번 충전을 해볼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는 개원하고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MTA로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어, 이때 당시는 지금은 이제 MTA로 충전하는 게 10분 안에 다 대구치도 10분 안에 다 끝나지만 이때 당시에는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증상도 없으셨고 해서 그냥 GP콘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GP콘으로 충전을 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 GP콘으로 저는 충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뭐 이 케이스가 처음은 아니고요. 그래서 충전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충전한 사진이에요. 충전을 하고 GP콘으로 충전을 하고 했는데 잘 쓰시길 바랬는데 4개월 동안 계속 불편하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 있죠? 교합 조정도 하고 약 처방도 해드리고 했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크라운을 제거하고 리엔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충전된 사진 보시면 뭐 저보다 다 실력 있으신 원장님들이시니까 이게 그렇게 막 너무 엉터리로 한 치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니까 결국에는 리엔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올소 MTA로 이제 GP콘을 제거하고 올소 MTA로 리엔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증상은 사라지셨고요. 그래서 크라운까지 다시 해드렸는데 이 환자를 보면 조금 슬픈 건 이분이 2년 있다가 저희 병원에 다시 오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번 치아에 크라운이 탈락되셔가지고 오셨는데 물론 이제 다시 붙여드렸죠. 근데 제가 슬프다고 표현한 이유는 다른 치료들은 저희 병원에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당연하겠죠. 치료를 했는데 치료한 치아가 아프고 하니까 또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당연히 다른 치료는 하지 않으셨겠죠. 네. 그래서 이때 깨달았어요, 저는. GP콘으로 하는 것보다 MTA로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이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물론, 지금 이 케이스가요. 제가 못해서 그랬을 거예요. GP콘으로 하건, 올소 MTA로 하건 간에, 제가 엔도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신 거고, 그거를 부족한 임상 실력을 올소 MTA의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저의 부족한 면 때문에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이제 저희 병원의 환자가 되시진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겪고 나서는 100% 다 올소 MTA로만 근간 필링을 하고요. GP콘으로는 필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어, 이 케이스가 제가 치료한 치아를 리엔도한 첫 케이스고요. 이때 이후로 리엔도를 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억에 가장 크게 남고 이때 이후로 저는 올소 MTA로만 근관 충전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올소 MT가 그렇게 좋은 재료면 이것만 하면 다 괜찮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36번 치아가 있어요. 36번 치아에 이제 골드 인레이가 돼 있던 환자분이신데 치아 색깔 나는 재료로 바꾸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뭐 간단한 케이스니까 뭐 우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거하고 인레이로 이맥스 인레이로 제가 치료를 완료를 해드렸어요. 근데 하시고 난 다음에 36번 치아 하시고 난 다음에 통증을 호소하신 거예요. 인레이로 한 다음에. 그럼 어떡하죠? 해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뭐 치료하기 전에 증상이 없으셨고, 그래서 다시 인레이를 제거하고 다시 해드릴까? 아니면, 신경치료를 들어갈까? 아니면 레트로 MTA로 토미 형식으로 치료를 할까? 막 고민하다가, 저한테는 확신에 찬 이제 어떻게 보면 필승 카드가 있었죠. 그 울소 MTA로 뭐 근간 충전을 하면 안 아파 하시니까 여태까지 그랬던 적도 별로 없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도 이제 납보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근관 이식을 했죠. MTA로 울소 MTA로 신경 치료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충전한 다음에 4개월 후에 오셔가지고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상하다. 통증은 없으실 텐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환자분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4개월 후에 오셔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하는, 치료하는 재료가 정말 좋은 재료고, 문제가 크게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제가 근관을 놓쳤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CT를 한번 찍어 봅시다라고 했어요. 제가 신경치료하면서 CT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아예 없어요. 근데 혹시나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통증을 호소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면 CT를 찍어보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MTA가 좋은 재료라고 해도 근관을 놓쳐버리면 증상은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바람에 생각에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었는데 요 36번 치아 부분인데 여기는 다 괜찮고요. 이쪽도 뭐 놓친 근관은 없는 것 같아요. CT 상으로도. 그래서 괜찮으실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케이스랑 앞에 케이스 16번 치아 GP콘으로 충전한 치아랑 지금 요 36번을 올소 MT로 이식한 그런 케이스를 비교했을 때 이 케이스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 증상은 사라지실 거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진료 수식에 대한 그 재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결국에는 이제 오셨을 때 지금 팔로업 하면 오셨을 때 팔로업 1년 팔로업 사진인데 이때 오셨을 때 증상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론 약간의 증상이 남아있긴 하셨는데 그전보다 훨씬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1년 3개월 팔로업 사진을 또 찍어 계속 체크를 했어요. 왜냐면 그럴 리가 없으니까.
통증이 생기실 리가 없으니까 저도 궁금하니까 계속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오시라고 했거든요. 뭐 통증을 호소하시니까. 근데 이번 여름에 8월 달에 오셨을 때는 증상이 거의 사라지셨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요 상태로 잘 사용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앞에 사진에서도 확인이 되셨겠지만 47번 치아 있죠. 크라운. 원래 처음에는 이게 크라운으로 돼 있지 않았거든요. 통증을 호소하신 그 기간에 저한테 오셔서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47번의 크라운이 이제 새롭게 제가 해드린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분하고 저와의 라포는 깨진 게 아니거든요. 처음 케이스에서는 제가 통증을 막 해가지고 리엔도 하고 하니까 환자분이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져서 딴 데 이제 저희 병원에 다시는 내원하지 않으셨던 거고, 이 환자분은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셨지만 재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 믿고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병원에서 내원하시고 치료를 받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차이냐면 제가 올소 MTA를 사용을 계속 10년 넘게 하는 이유는 좋은 재료, 나쁜 재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P코는 나쁜 재료, 올소 MTA는 좋은 재료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근관 충전 재료가 저의 부족한 임상 실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임상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재료의 도움으로 환자분도 덜 불편해 하시고, 아울러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재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소 MTA라는 재료인 것 같아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점은 뭐냐면, 지금 같은 케이스는, 정말 엔도를 잘 하시거나 보존과를 전공하셔서 정말 엔도에 정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피콘이 됐건 MTA가 됐건 어떤 다른 재료가 됐건 다 잘하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강의 뭐 발표하는 거 들으실 필요도 없고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냥 저처럼 평범하게 혼자 개원하고 그냥 일상적인 진료를 하시는 원장님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10케이스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문제가 되는 신경치료를 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발생 안 한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원장님들이 GP건보다는 이런 좋은 올소 MTA라는 재료를 사용하시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재료, 이 올소 MTA라는 재료에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됐는지 이제 케이스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전치부 병소 케이스예요. 여기 보시면 12번 보시면 식은단에 병소가 잡혀 있죠. 식은단 사진을 보셔도 꽤 크죠. 꽤 큰데 이런 경우 뭐 지피콘으로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MTA로 이거를 치료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노멀한 케이스거든요. 뭐 되게 심각하거나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예. 뭐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환자분한테. 그냥 저희 같은 경우 그냥 일상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2016년 11월 8일에 오셔서 치료를 이제 해드렸고 이제 11월 16일 날 이제 근관 이식을 다 했고요. 오버된 게 살짝 보이시죠? 근데 오버가 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임상적으로 봤을 때 오버가 돼서 문제가 됐던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버가 돼도 상관없고 이제 8년 팔로업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예. 8년 했는데 크라운도 다 올렸고요. 감쪽같이 다 사라졌죠. 병소는 8년 정도 지나니까 다 사라졌고요. 예. 요런 케이스는 그냥 노멀한 케이스고요. 전치부 지금 병소 있는 케이스를 보여드렸죠. 이제 다음에는 12번 똑같은 케이스인데 리엔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되게 병소가 컸어요. 예, 아까 그분보다는 엄청나게 크죠. 여기. 그리고 약간 오버가 된 주비콘도 좀 보이고요. 근데 이거를 치료할 때 환자분한테는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치근단을 절제해야 될 수도 있고 아울러 그 디펙트 부분이 크니까 요거 고리식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은 드렸어요. 물론
그런 외과적인 수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외과적인 수식에 자신이 있는 편도 아니고, 그냥 올소 MTA로 이식을 하면 그냥 다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물론 말씀은 드려요. 아, 내가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치료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 좋은 재료를 써서 이거를 살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근관자 측정도 하고요. 이제 올소 MT 이식을 했는데 이 발표 슬라이드에 근관장 측정하는 엑스레이 사진이 두 장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이고요. 나중에 두 번째 또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올소 MT로 이식을 하면 충전을 하면 근관장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리엔도 케이스고 루트 GX로 이제 근관장 측정기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찍었던 거고요. 보통의 경우에 근관장을 측정을 엑스레이로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발수하거나 근관 확대하거나 성형하고 세척하고 마무리하는 날에 항상 저는 근관장 측정기를 사용해서 그 근관장 측정을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긴 해도 엑스레이상으로 크게 확인은 안 해요. 그냥 근관장이 그렇게 중요한 팩트는 아니거든요. 제가 근관장, 신경치료를 할 때. 예. 물론 뭐 그렇다고 대충 하는 건 아니고요. 매번 확인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근관 치료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들었거든요. 초창기에. 근데 거기 이제 연자분들 보시면 근관장 측정기 사용할 때 어떤 연자분은 오버사인이 날 때 0.5mm를 빼라. 아니면 1mm를 빼라. 아니면 오버사인 되기 전에 뭐 0.5mm에서 멈춰서 그거로 근관장을 측정해라. 라고 하시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 다 다르시잖아요. 의견이. 그러니까 GP콘으로 충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근데 올소 MTA로 충전을 하면 그런 일이 좀 적어요. 적기 때문에 저는 근관장에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 있어서 제가 한 장 실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슬라이드로 만든 거고요. 이제 그거는 측정해서 안에 있는 걸 제거한 다음에 이식을 했죠. 이 삐져나온 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냥 지피콘인 것 같아요. 올소 MT에도 조금 있긴 한데 지피콘인 것 같고 그래도 뭐 제거가 안 되잖아요. 지피콘이 그렇게 제거가 쉽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한 거고요. 8개월 팔로업 사진이에요. 파노라마 사진으로 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시간단 사진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죠. 1년 2개월 팔로업 사진이에요. 이분은 되게 착실한 환자분이셔서 6개월마다 오세요. 내년 3월에도 오시겠죠, 이분은? 보시면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도. 치근단 사진 보시면 이제 PDL 스페이스도 거의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환자분도 만족해 하시고, 물론 증상도 없고 하셨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초진 사진이랑 1년 2개월 팔로업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딱 더 잘 보이시죠? 어떻게 이 치료가 됐는지 엄청 잘 됐어요. 예. 저도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너무 병소가 커서 그래도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케이스도 올소 MTA를 사용하시면 치아 뭐 외과적인 술식이라든지 치아를 빼지 않고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물론 팔로우 이 연수가 적죠. 그래서 뭐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힘든데 아마 오래 쓰실 거예요. 예. 방금까지는 이제 전치부 병소 있는 케이스를 보여드렸죠. 병소가 있는 케이스랑 리엔도한 케이스. 이번에는 구치부 병소 케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분은 교정병원에서 리퍼를 해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원장님이 한 분 계세요. 교정만 전문으로 하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의 환자신데 이분을 리퍼해 주셨어요. 왜냐면 이분이 다른 치과에서 이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다른 치과에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마침 교정 리콜 책 시기가 와서 교정 원장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거 혹시 이거 반드시 빼야 되냐 하니까 그 원장님 교정하시는 원장님이 제가 이제 MTA를 사용하고 오랫동안 사용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가가지고 제가 한번 저희 병원에 소개를 시켜 주셔서 한번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신 환자거든요. 그래서 요걸 딱 봤는데 사진도 찍어보고 퍼케이션까지 인볼브가 되긴 했는데 그냥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뭐 뺄 거 얘기 듣고 오셨으니까 더 편하죠. 아, 뭐 뺄 수도 있지만 한번 치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이거는 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가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면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한 경우라서 그래서 MT로 이제 이식을 하고요. 안에 있는 거 제거하고 했는데 3개월 동안 크라운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혹시나 저도 이제 물론 자신감이 있었지만 재료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근데 혹시나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다른 병원에 진단을 해주신 원장님이 그걸 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나름의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또 건방지게 또 바로 크라운 올려가지고 또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3개월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왼쪽 사진은 근관 이식을 한 그때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3개월 후 지나고 나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병소랑 뭐 다 줄어들었죠. 그래서 3개월 후가 됐으니까 당연히 크라운을 했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건 불안하시죠? 3개월 동안 환자를 안 오게 하고 하니까 크라운도 안 하고. 물론 다른 환자 같은 경우는 저도 바로 크라운을 했을 겁니다. 예, 왜 그런진 아시죠? 로컬에서 예, 이렇게 해서 안 아프고 하시면 뭐 비싸다고 딴데 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교정병원에서도 이제 리퍼를 해주신 것도 있고 또 환자분이 다른 치과 가서 빼야 된다고 한 치아를 제가 어쨌든 살려드렸기 때문에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3개월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사진, 찍은 사진 보시면 여기 DL 캐날이죠. 그런 것 같아요. 좀 언더필링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곡이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하악 6번에 DL 캐널 같은 경우 따로 이게 떨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치근이. 그러면 이게 왕복이 심해가지고 이게 파일링도 잘 안 되고 페이턴시도 유지 안 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치아 할 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이 환자분은. 그래서 10번 파일이 6번이랑 6번, 8번, 10번 파일로 파일링은 열심히 했고요. 들어가는 데까지만 이제 충전을 한 거예요. MTA로. 근데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요. 보시죠. 보이시죠? 치아 이제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6개월 팔로우 사진이에요. 크라운 하시고 이제 6개월 팔로우 사진이고 병소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1년 팔로우 사진이고요.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초진이랑 왜 오른쪽 사진이 여기 초진이고요. 왼쪽 아래 사진이 이제 1년 팔로업 사진이거든요. 이게 명확히 봐도 5번 쪽으로 넘어갔던 병소가 여기 이제 1년 지났을 때는 이제 사라졌고요. 식은단 사진으로 보셔도 이렇게 보이시죠? 많이 좋아지셨고요. 뭐 증상도 없으시고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이제 안 오세요. 안 아파서 안 오신 건지 그런 것 같아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시는 게 귀찮아서 그러신 건지 어쨌든 안 오시게 되셨거든요. 1년 딱 팔로업 사진만 있고 뭐 문제없이 잘 있으시니까 안 오셨겠죠? 다음은 리인도 케이스예요. 그쵸? 아까는 병소 있는 거 보여드렸고 이제 리인도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리인도 케이스 보시면 46번 사진이에요. 근데 이 환자분도 또 보셔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교정을 했죠. 네, 맞습니다. 아까 보내주셨던 그 원장님이 또 보내주신 거예요. 네. 교정만 하시는 원장님이시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면 좀 어려운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거나 그러면 환자를 보내주세요. 그래도 분기 한 명 정도는 꼭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리엔도 케이스인데, 거기가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통증도 있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저희 병원 소개시켜 주셔 한번 가보라 해서 오신 거고요. 보시면 병소도 잡혀 있고요. 네, 병소도 크죠. 그래서 치표고는 제거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 지- 제거가 잘 안 돼요. 예, 아시죠? 제거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솔직히 제거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물론 이제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환자분은 제거될 때까지 뭐 10번, 20번
O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거할 때까지 해보고요. 안 되면 안 되면 그냥 마무리합니다. MTA로. 대신에 보통 이렇게 병소가 있는 경우는 치근단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페이턴시를 확보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경우는 오버해서 오버필링을 하는 거죠. 오버해서 조금 올소 MTA가 뿌리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좀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언더가 되는 것보다 오버되는 게 더 좋으니까 이 경우는. 왜냐면 지피콘이 오염된 지피콘이 어쨌든 남아있는 거니까 식은단이랑 개통이 되지 않게 거기를 조금 더 빡빡하게 식은단 쪽을 더 많이 채우는 거예요. 약간 오버시켜서.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오른쪽 사진이 초진이고요. 왼쪽 사진이 이제 팔로업 사진이 6개월 팔로업 사진인데 이분은 조금 안타깝게도 이 사진이 마지막이에요. 6개월 팔로업 사진밖에 없고 아마 내년 2월에 오시겠죠. 6개월마다 약속을 잡아드렸으니까. 그래도 보시면 포케이션 부위에 있는 병소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병소의 크기도 많이 줄어서 그냥 잘 사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까지 지금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케이스가 좀 팔로업이 좀 적잖아요. 연도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리엔도 보통 우리가 리엔도 할 때 올소 MTA 사용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리엔도 케이스 중에서 좀 팔로업 연수가 긴 거를 좀 이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26번 치아 이제 리엔도를 한 경우에요. 이분은 11년도 3월 12일 날 했던 케이스인데 제가 개원하고 한 3일 만에 했던 케이스인데요. 네, 26번이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리엔도를 시작했던 거고요. 정말 초창기 사진이어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빡빡하게 충전이 돼 있죠. MTA로. 예, 지피콘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 정말, 예,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이때는. 빡빡하게. 예,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빡빡하게 채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리식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냥 다져 넣는 어떤 형식으로 이식 한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때는 초창기여서 되게 빡빡하게 했어요. 파일링도 되게 넓게 했죠. 예. 나이타이도 뭐 06 테이퍼로 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제거했고요. 깨끗하게 제거해서 잘 쓰셨어요. 자, 이번에는 27번을 주소로 해서 오신 거예요. 또 리엔도 케이스인데, 눈치채셨죠? 아까 그 환자분이세요. 16번 1년 전에 리엔도 했던 치아고요. 1년 전에. 또 1년 후에 오셔서 이제는 27번을 또 불편해 하셔서 오셨어요. 똑같이 이제 치료를 했는데, 26번은 잘 돼 있죠? 파일 세퍼레이션이 됐어요. MB 캐널인 것 같은데, 예, 27번에. 그래서, 아니, 뭐, 어떡합니까? 그냥, 예, 바이패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파일이 세퍼레이션 돼도, 그냥 이제 근관 이식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예. 이거 보시면 6년 팔로우 사진이에요. 2017년도 2월 2일 날 찍은 건데, 26번하고 27번은 잘 사용하고 계시죠? 파일 세퍼레이션 됐던 케이스도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왜 6년 만에 오셨냐? 15번 치아가 치관이 프랙처 되셨어요. 그러니까 금이 가서요.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15번도 울소 MTA로 이식을 하고 포스트에서 치료를 마무리해드렸고요. 10년 팔로업 사진이에요. 2021년도에 오셔서 했는데 뭐 15번도 잘 쓰고 계시고요. 26번, 27번도 잘 사용하고 계세요. 네. 13년 팔로업 사진이에요. 올해 오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15번도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26번, 27번도 뭐 파일 세퍼레이션 된 것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이게 롱텀으로 지금 리엔도 한 걸 보여드렸고요. 롱텀 케이스가 많아서 많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거 다 일일이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이제 운 좋게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오셔서 제가 케이스를 미리 이제 적어 놓고 이제 발표할 때 쓰려고 이제 체크했던 거고요. 27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세퍼레이션이 됐잖아요. 파일 세퍼레이션이 됐는데, 요 경우, 파일 세퍼레이션이 됐던 경우가 또 한 케이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이어서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자, 뭐, 이 펄프 캐핑한 경우도 이제 같은 케이스인데요. 파일 세퍼레이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17번이랑 37번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셨는데, 37번을 열심히 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파일링 되게 넓게 했죠? 네. 근데 뭐 메지알 쪽 캐널이죠. 메지알 쪽 캐널에 파일이 풀어졌습니다. 네. 세퍼레이션이 됐고요. 네. 그래서 뭐 세퍼레이션이 돼도요. 그냥 폰법대로 치료를 합니다. 폰법대로 치료를 하고 음, 세퍼레이션 됐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0608번 10번 파일로 이제 바이패스를 시도해 보죠. 네, 바이패스만 시도를 해서 되면은 좋은 거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은 그냥 위에까지 NaOCl도 소킹을 좀 오래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근관 이식을 할 때, 우리가 MTL 사용할 때, 이제 바이패스 되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컴팩터라고 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MTL을 밀어 넣는 그 기구를 사용을 처음부터는 하진 않고요. MTL을 이제 적용시킨 다음에 그 파일 6번, 8번, 10번 중에 바이패스 되는 파일 있죠? 그 파일로 이제 밀어 넣어요. 계속. 살살살 밀어, 핸드 파일로 이렇게 밀어 넣어요. 몇 번. 한 세네 번. 그렇게 해서, 어, 그 파일 끝에 묻은 그 MTA가 이렇게 들어가게. 거기다 차곡차곡 쌓여지게. 예. 그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해보고, 만약에 그냥 바이패스가 안 된다? 그러면 MTA를 평상시보다 조금 묽게 믹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묽게 믹스를 해서 그게 잘 흘러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세퍼레이션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어요. 예, 여태까지. 예, 정말입니다. 네. 안 믿기시겠지만, 예, 사실이에요. 예. 어쨌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17번, 아니, 37번 같은 경우는 세퍼레이션 된 상황에서 MT를 이제 이식을 했고, 자, 17번도 아까 엔도를 해야 될 케이스에서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DB 캐널에도 이렇게, 어, 세퍼레이션 된 게 있어요. 이거는 나이 타입 파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MTA로 이렇게 충전할 때 쓰는 컴팩터라는 나이 타입 파일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게 세퍼레이션 된 거예요. 하다가. 예. 아니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제 뜬법대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6개월 팔로업 사진인데 17번하고 37번 잘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펄프 캐핑, 예.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펄프 캐핑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27번 같은 경우는 우식을 제거하고 이제 인레이를 해드렸는데 이때 너무 가까워서 신경이랑 인다이렉트로 시도가 드러나는 상태는 아닌데 그 올소 MTA 있죠? 그걸 이제 믹스해가지고 그냥 레트로 MTA처럼 이제 믹스해서 그냥 여기 베이스처럼 이제 깔아주고 인내를 치료를 마무리했던 경우고요. 36번은요, 똑같아요. 제거하다가, 이거는 매지알 쪽에 신경관이 조금 튀어 올라와 있어서 그게 노출이 된 거예요, 펄프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이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올소 MTA를 그냥 믹스해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던 다이칼 있죠? 그것처럼 적용을 시켰어요, 그냥. 예. 뭐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 문득 든 생각이 2011년도에 그런 거니까 그냥 이거 믹스해서 해야 되겠다. 이때는 레트로 MTA가 개발이 안 됐었을 수도 있고요.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올소 MTA로만 거기 이제 다이칼처럼 거기 이제 노출된 부위를 이제 다져 넣어서 신경 안내까지 지금 들어간 게 여기 보이시죠? 요 부분에. 그래서 이제 인레이로 마무리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항환자에 지금 한 세 가지 케이스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년 6개월 팔로업 사진이고요. 6년 팔로업 사진이에요. 다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분이 6년 만에 오시게 된 게 27번이 예전에 인레이로 치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파절이 돼서 오셔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크라운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크라운 치료를 해드렸고요. 자, 7년 팔로업 사진이고요. 예, 다 이상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분이 여름에 오셨어요. 여름에 오셔가지고 이제 13년이 됐죠. 13년이 돼가지고 이거 팔로업을 할 사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얻게 된 거죠. 17번도 잘 사용하고 계시고 파일 세퍼레이션 됐던 여기 37번도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이 다이렉트로 펄프 캐핑한 요 36번도 사용하고 잘 사용하고 계시고 27번도 이분이 올해 여름에 오시게 된 게 크라운 탈락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또 크라운 다시 붙여드리고 27번도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13년 팔로업 사진이에요. 아마 이 케이스가 아마 제일 긴 케이스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개원은 3월 달에 했으니까 11년도 3월 달에 했으니까 이분이 3년? 한 3개월 정도 된 거죠, 3년? 그러니까 제일 긴 케이스예요, 13년 동안. 근데 큰 이상 없어요. 예. 이렇게 되게 MTA로 충전을 되게 두껍게 했는데도 큰 이상이 없어요. 예,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다행히. 예, 그리고 지금 파일 세퍼레이션 케이스까지 지금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케이스는 외상에 대한 케이스예요. 예, 외상에 대한 케이스고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는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고요. 예, 운 좋게도 이분도 되게 오랫동안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아를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식은단이 11번 미들 서드가 부러지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생이었어요. 이때 당시 11년도에. 그리고 할머님이랑 같이 살았고,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친구랑 뭐 하다가 부러졌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는. 근데 중학생인데 치아를 빼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비용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때 당시에 그냥 생각이 들었던 거, 솔직히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케이스 받아보면 좀 정신이 없죠.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이때 든 생각,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예. MTA 하면 된다. 예. 어, MTA밖에 믿을 게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엔 더더욱 그랬거든요. 이 치아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니까. 왜냐면 빼면 안 되잖아요. 중학생이고, 할머님이랑 사는데, 이게 그것까지 부담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레진와이어 스플릿을 일단 하고요. 그날 바로 발수하고, 그간 충전까지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러진 사이로 보시면, MTA가 조금 넘어간 것 같죠? 예.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면, 이게 이틀 후 사진이고요. 왼쪽에. 가운데 사진 일주일 후, 맨 오른쪽에 2주일 지났을 때 사진인데,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점점점 어때요? 빈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 이거 보고, 이거 MTA도 안 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한동안, 아마 제가 이때 이후에 아마 오른쪽에 있는 와이어는 제가 끊었을 거예요. 3년 후에 이제 팔로우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3년 후에 왔을 때도 와이어는 그대로 돼 있죠? 예. 이게 앵킬로시스가 될 확률도 있는데 아니, 그거보다 치아가 흔들리니까 불안해서 이걸 제거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물론 오른쪽은 왼쪽은 제거를 했지만 오른쪽에 이제 옆에 치아 와이어로 스플린트를 계속 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3년 후에 왔을 때 보시면 안에 무슨 골성 조직처럼 이렇게 보이죠? 예. 6년 후의 사진이에요. 6년 후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네. 그냥 잘 쓰고 있었어요. 크게 문제 없이. 예. 궁금하시죠? 저 Y 언제 제거했는지. 예. 11년 만에 제거했어요. 2022년에 왔을 때. 예. 이때 되니까 이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왔을 때 이제 이 친구가 1년에 한 번씩 온 건 아닌데, 어쩌다 왔을 때 이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잘 이제 안심이 돼가지고 흔들림도 없고 하니까 와이어를 이때서야 11년 지나서야 끊어줬어요. 예. 뭐 FM대로 한 건 아니죠. 원래는 이제 제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론적인 거보다도요. 이제 환자한테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잘 썼어요. 잘 썼어. 올해 또 3월에 왔거든요. 다행히. 근데 뭐 파노라마 사진은 너무 이상하게 찍었는데 찍은 사진 보시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큰 문제 없이 지금도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상 케이스 뭐 치관 쪽에서 코로나 쪽에서 있으면 뭐 지피콘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치근단 부위라든지 미드 중간 부위에 부러진 거는 뭐 GP콘으로 할 수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봐서.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그걸 대답해드릴 능력은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아마 이거 MTA를 만드신 이제 유준상 원장님께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능력이 안 돼서. 어쨌든 케이스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니까 잘 사용하고 있어요. 13년이 지났는데도. 예. 이 친구가 왜 기억이 남냐면 이 친구가
제가 다녔던 중학교 후배예요. 예. 제가 개원한 치과가 제가 다녔던 중학교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써줬던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근데 외상 케이스를 또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올소 MTA를 좀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레트로 MTA를 사용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외상 케이스인데 21번 치아예요. 21번 치아가 이제 노출이 돼서 이 임상사진 보이시죠? 예, 처음 보시죠? 이런 임상사진. 제가 이제 발표나 강의를 뭐 항상 준비하면서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거 보호자분한테 설명해 드릴 때 이거 사용했던 자료가 있어서 같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노출이 돼서요. 벌써 MTA로 요거를 이제 제가 해드렸어요. 해드렸고 치근점 좀 열려 있죠. 9개월 후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재고 있고요. 예. 원장님들 지금 이거 보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죠? 예, 어떤 건지는 제가 알아요. 예. 예, 여기 디펙트가 있죠? 네. 3년 후에 왔던 사진이에요. 파노라마고. 3년 후에 와서 치근나 사진 찍었는데, 이거 보시면 디펙트 아직도 있죠? 예, 저도 알아서, 요때 해드렸어요, 다시. 예. 예. 근데 또 아무리 진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디펙트를 먼저 해줬어요. 3년 동안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었냐라고 저한테 뭐라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놓쳤을 수도 있고요. 근데 3년이 지나도 놓치진 않았을 건데, 환자분의 캐릭터나 어떤 그런 거, 보호자분의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보이시면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3년 지나서 네, 이거 해드렸고요. 예. 아, 물론 그냥 해드렸어요. 돈 안 받고. 예. 6년 팔로업 사진이 있어요. 다행히 지난달에 왔어요. 지난달에 와서 했는데 옆에 최근 달 사진 보시면 옆에 케이스랑도 잘 돼 있죠? 잘 돼 있고 예, 필링한 것도 잘 돼 있고요. 예. 물론 여기 부분에 디펙트 있죠. 예. 예. 저는 약간 모자란 사람이어서요. 예. 이런 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어쨌든 6년 동안 치근점도 잘 완성이 되고요. 큰 무리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외상 케이스 두 개 보여드렸고요. 앞에 거랑 지금 거. 이제 또 미성수 영구치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케이스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외상은 아니지만 이제 치매치가 있죠. 하악에 44번, 45번 이렇게. 근데 45번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45번에 통증을 호소해서 내원한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가 있는데 치근점이 열려 있죠. 열려 있어서 이렇게 저기 접근을 해가지고요. 치수에 접근을 해서 이제 이 레트로 MTA로 이식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파이스를 이제 넓히고 이제 구멍을 뚫어서 치수에 접근을 한 다음에 핸드 파일로만 한 2, 3mm 정도. 예. 2, 3mm, 2, 3mm 정도만 제거를 해요. 음. 챔버에서 2, 3mm 정도만 제거를 그냥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이타이 엔진은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NaOCl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클로르헥시딘 있죠? 그거 원액을 사용해서 이렇게 예, 이거 사용해서 소킹도 해놓고 핸드 파일로만 파일링을 하거든요. 파일링을 해서 근관 이식을 해요. 물론 세척을 한 두세 번 해요. 증상 없는 걸 확인하고요. 이때는 증상 없는 걸 확인을 꼭 해요. 예. 증상 없는 거 확인을 하고, 근데 대부분 한 번 치료하면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대신에 안에서 피가 나는지 확인을 하고, 피 안 나고, 증상 없으면 이제 2, 3mm 정도 제거했잖아요. 핸드파일로만. 그리고 나서 이제 레트로 MTA로 이제 다져 넣는 거죠. 그 부분까지만. 그래서 시근점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1년 6개월 팔로우 사진이 있는데, 시근처 이제 완성이 됐고요. 물론 옆에처럼 막 이렇게 예쁘진 않는데요. 파노라마 사진으로 보면 이게 덴티날 브릿지라고 하나요? 그게 형성된 것 같고 여기서 치근단 사진으로 보셔도 조금 형성이 된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성된 것까지 보여드리고 네, 이제 케이스가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요 케이스를 좀 특이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미성수 영구치 이제 외상이라니 그런 걸 보여드린 거고 요건 이제 뭐 제식술에 관한 건데요. 레트로 MTA를 사용한 의도적으로 치아 제식술을 한 게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중학생 때 왔는데 갑자기 사랑니가요 급발진을 해가지고요. 똑같은 환자인데 갑자기 기울어져가지고 37번에 증상을 호소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러면 사랑니를 빼고 제식을 해봅시다라고 했거든요. 중학생이어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임플란트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로 쓰다가 나중에 빼고 임플란트 하라고 했을 텐데, 씹질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랑니는 다른 데 가서 빼고 오라고 했거든요. 네. 네, 저는 소심한 진료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랑니 빼고 이제 왔어요. 다른 데서 와갖고, 요거 치근단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치근단 이제 재식술을 했죠. 그래, 치아를 뺐어요. 네. 네, 치아를 빼고 디펙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바로 치근단 한 2, 3mm를 잘라내고요. 여기 잘라내고 레트로 MT 뭐 치수를 제거하고 자르고 난 다음에 레트로 MT를 충전을 하고 그 앞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에 있는 치관에 있는 거 제거하고 레진으로 막고요. 디펙트 있는 부위도 레진으로 또 막았어요. 막고 15분 안에 20분 안에 해야 돼. 빨리 해야 되죠, 이거. 빨리 해야 돼서 제가 그냥 빨리 했고요. 제식을 했어요. 제식을 하고 레진 와이어 스플린트로 같이 달아드렸고요. 교합이 안 되게 교합을 제가 삭제를 했어요. 37번에 삭제를 하고 위에도 이제 스플린트를 했죠. 왜냐면 이 공간이 있으면 위에 치아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교합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한 3개월 정도는.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 하악이 임플란트 했을 때처럼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 상태로 있고 3개월 동안 기다렸다 크라운을 했고요. 오른쪽 똑같았어요. 근데 원래 둘 다 증상이 있었는데 왼쪽이 더 심해서 왼쪽 먼저 한 거고요. 3개월 기다려서 크라운 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한쪽으로만 식사를 하니까. 그래서 왼쪽이 끝난 다음에 오른쪽도 이제 이어서 한 거예요. 1월 달에. 1월 달에 똑같이. 물론 사랑이 이제 다른 병원 가서 빼고 오라고 했거든. 대학병원 가서. 빼고 왔고. 아, 왜 사랑니를 리퍼했냐면 제가 빼다가 앞에 차가 상할까 봐. 제가 이제 이렇게 뛰어난 이게 임상가는 아니어서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예,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하고 똑같은 방법을 했어요. 똑같은 방법을 해서 일주일 후에 이제 사진이고요. 요건 1년 팔로업 사진이에요.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오른쪽은 덜 됐지만 이 친구가 오게 된 게 크라운이 탈락해서 온 거예요. 오른쪽에.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팔로업 사진이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2년 팔로업 사진이에요. 뭐 왼쪽 오른쪽 뭐 다 괜찮아요. 잘 쓰고 있고요. 3년 팔로업 사진이고요. 똑같이 5년 팔로업 사진이고요. 이건 5년. 예. 그냥 비슷해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5년 반 됐던 케이스고요. 예. 6월 때, 올해 6월에 와서 했는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부러지거나 했으면 이제 치아 빼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처음에 아팠을 때는 이제 성인이 되기 전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식술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도 레트로 MTA 사용하시면 엄청 좋아요. 예. 다른 회사 제품은 잘 모르겠어요. MTA도 여러 가지 MTA가 요즘에 많이 개발됐잖아요. 근데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써봤는데, 네. 그만큼 확신이 있어요. 이 올소 MTA랑 레트로 MTA는 정말로. 예, 써보니까. 뭐 10년 이상 된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게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아쉬우시죠? 예,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고요. 이거는 한치아 이제 한 환자인데 올소 MTA랑 레트로 MTA를 같이 사용한 경우에요. 물론 다른 치아에. 예. 그냥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네. 일단은 46번 치아 같은 경우엔 치관이 너무 많이 없어서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건 뭐 엔도를 해야 되죠. 다 해야 되고, 왼쪽 같은 경우는 치수까지 갔는데, 아직 어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혹시나 몰라서 그냥 레트로 MTA로 한번 토미 형식으로 해서 한번 사용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치료했고요. 오른쪽을 이제 치관해서, 치관이 거의 안 남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 MTA로 이제 충전도 하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언더 필링이 됐죠? 이 친구는 일부러 그랬어요. 왜냐면 신경관이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파일링 하거나 할 때, 이게 오버가 되면 신경관 가까이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언더 형식으로 했거든요. 아, 왜 그랬냐면 언더 형식으로 해도요. 문제가 없어요. 예. 경험상. 왜 그랬는지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경험상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가 더 낫잖아요. 그래서 언더로 한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른쪽 이게 크라운을 했고요. 왼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트로 MT를 했어요. 레트로 MT로 토미로 하고요.
크라운을 씌웠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2년 팔로업 사진이에요. 오른쪽 포스트한 거. 이거 보면 병소도 뭐다 잘 돼 있죠? 언더로 해도. 왼쪽 같은 경우도 뭐 식은단도 괜찮고요. 그쵸? 예. 4년. 4년 팔로업 사진이 이제 이게 마지막이겠죠? 4년 팔로업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게 돼 있고 뭐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는 중학생이 돼서요. 뭐 귀걸이도 하고 있죠. 중학생이 돼서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때 초진 사진을 보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오래 써야 되니까 또 레트로 MT로 토미 형식으로도 하고 오른쪽도 그렇게 포스트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물론 이 친구 이렇게 치료한 게 10년, 20년 써야 되지만 그거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케이스가 제가 여태까지 했던 케이스, 발표할 케이스를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슬라이드 하나를 더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그냥 정리를 하자면 그거 같아요. 큰 병소가 있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GP콘으로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올소 MT를 사용해서 하면 과감하게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올소 MT를 사용하신 분들은 크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냥 다 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누구나. 예.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냥 늘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도 문제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런 케이스에 꼭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관장 측정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정말로. 어, 예전에 지피콘으로 이제 필링할 때는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다들 아시죠? 오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GP콘은 오버가 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더가 낮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연자분들께서 보시면 그러면 오버되는 거 안 돼야 되니까 또 뭐 마스터콘 꽂고 사진 찍어보고 필링한 다음에 또 사진 찍어보고 해서 오버되면 다시 제거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MT로 하시면 올소 MT로 이제 축전하시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네, 진짜로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대충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발수하거나 세척하고 뭐 확대하고 마무리할 때 다 금관장 측정기로 무조건 확인을 또 한 번 확인해요. 예. 하지만 스트레스는 받진 않아요. 뭐 엑스레이로 찍어봐서 뭐 그렇게 확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점이 있고 그리고 외상받은 어떤 연구치 아니면 미성수 연구치 사용하기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예. 아까 케이스 두 개 케이스 보여드렸죠. 세 개 케이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 솔직히 그런 경우에 이제 GP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결과를 보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외상 같은 경우는 정말 MT에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 세퍼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현저히 줄어든다. 이건 무슨 헛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 경험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나이타입 파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이타입 파일은 공사 테이퍼 3개밖에 없어요. 공사 테이퍼 20번, 25번, 30번. 테이퍼 공사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GP콘을 사용할 때는 그 규격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이퍼로 마스터콘 테이퍼를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그거를 사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간 확대도 되게 그거에 맞게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올소 MTA로 그냥 MTA로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냥 핸드 파일로 근관장 측정한 다음에 핸드 파일로 뭐 6번, 8번, 10번부터 해서 15번, 30번까지 하고요. 저는 30번을 핸드 파일을 먼저 다 해요. 모든 근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이 타일을 사용하거든요. 그 세 가지를. 예. 물론 이제 하악 근관 대구치나 상악 뭐 팔라탈 근관처럼 넓은 거 있잖아요. 넓은 거는 물론 그런 거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공사 테이퍼로 그런 경우에 이제 바브드 브로치를 사용해서 이제 혹시 덩어리째 있는 치수를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를 맞추기 위해서 근거 확대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치수만 제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근거한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파일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 무리하게 막 만곡된 거 우리가 막 그 만곡을 따라가기 위해서 GP콘을 넣기 위해서 막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일 세퍼레이션도 많이 되고 했는데 이제 핸드 파일 위주로 하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세퍼레이션도 발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 저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고요. 나이타이도 거의 많이 뭐 사용도 안 하고요. 핸드 파일은 많이 사용하지만, 예. 그래서 뭐 설사
세퍼레이션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고요. MTA로 막았을 때 문제가 됐던 경우는 뭐 여태까지 보진 못했거든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신경 치료 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울소 MTA로 했을 경우에. 물론 필링하고 나서 크라운 프랩 때까지 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타진 반응에 반응이 있으시고. 아, 그래도 다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통증이 있어도요. 그냥 내가 파일링하고 세척을 하고 열심히 했다는 판단이 되면 그냥 바로 많이 필링을 해요. 뭐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충전하지 않고요. 예. 그냥 해요. 그러고 나서 세팅할 때 보면 일주일 정도 후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증상 거의 다 사라지셨어요. 예.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나중에 2, 3년 후에 통증으로 호소해서 뭐 리엔도 하거나 뭐 문제가 돼서 치료하는 경우는 환자분들이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신경치료 한 다음에 몇 달 안에, 뭐, 몇 주 안에 계속 아프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환자랑 저희 치과에 대한 그 신뢰 관계가 깨져버리죠. 치료했는데 왜 계속 아파요? 아, 뭐 저희는 이제 말로 때우죠. 아, 괜찮아요. 괜찮고 시간이 해결해줘.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뭐 예를 들어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한 달에 한 명이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근데 올소 MPA로 충전을 하시면 정말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 있죠. 저도 물론 그런 경우 있죠. 하지만 확신은 있어요. 안 아파지실 거예요.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환자분들은 또 따라오세요. 저를 믿고. 그리고 결과도 항상 제가 믿는 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올소 MTL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좀 길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발표는 다 끝났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